네. 오늘 리마 라이브는 저희 콘텐츠 SEO 전략에 대해서 조금 실무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다가 좀 중간중간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저희 Q&A 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 인텐트 에듀케이터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그 리스닝 마인드 헙을 가입 안 해보신 분들은 가입해서 이제 오늘 좀 들었던 내용을 좀 같이 복기를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로 설명해드릴 그 키워드 갭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트라이얼 버전에서는 이용이 좀 어렵고 베이직 플랜부터 사용 가능한 점 양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이제 좀 제목으로도 좀 알고 오셨겠지만, 우리 브랜드 콘텐츠를 좀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콘텐츠 SEO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을 좀 고려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브랜드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콘텐츠를 담아내는 검색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이 붙었죠. 그 뭐 GEO라든지 AEO로 이제 검색 결과 콘텐츠가 좀 변형이 되면서 좀 여기에 있어서 좀 어떻게 전략을 해야 하는지와 앞서서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게 또 GPT라는 그런 AI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이런 생태계 변화에 아울러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 콘텐츠를 작성하고 노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도메인 단에서의 그런 테크니컬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전략이 될 것인데, 그 콘텐츠 전략 부분은 리스닝 마인드로 이제 A부터 Z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얼 버전에서는 사실 오늘 설명드린 이런 새로운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긴 어렵지만, 기존에 이제 구독하시던 그런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이나 스탠다드 계정으로도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이제 콘텐츠 SEO에서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타겟 키워드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 콘텐츠의 뭐 우선순위라든지 혹은 그 콘텐츠와 관련해서 경합하고 있는 그런 경쟁사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타겟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런 뭐 우선순위나 경쟁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닝 마인드 툴 외에도 다른 걸로도 진행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플랫폼을 조금 병행하면서 조금 노가다적인 측면이 든다는 그런 점 빼고는 가능은 하신데 오늘은 그냥 리스닝 마인드로 한 번에 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뭔가 이제 목표를 세웠다면 작성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어, 그 콘텐츠를 작성할 때도 사실 이제 타겟 키워드나 이런 뭐, 전반적인 뭐, 서브 타이틀이나 꼭지는 정했더라도 이걸 직접 이제 사람이 작성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위 콘텐츠를 분석하는 걸 기반으로 빠르게 초안을 뽑아내고 그 초안을 뽑아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해서 어, 전방위적으로 이제 앞에서의 이런 경쟁사나 이제 자사를 분석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 결과의 분석 페이지까지 좀 반영한 그런 좀 양질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조금 빠르게 좀 뽑아내는 법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조금 만들어 본 콘텐츠를 실제로 우리 도메인에 업데이트했을 때 좀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지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저희 도메인 말고 이제 뷰티 브랜드 도메인을 조금 빌려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까지 조금 접목시켜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웨비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콘텐츠 목표에 앞서서 오늘 조금 보여드릴 새로운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기능 이름은 키워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키워드 갭이 굉장히 이제 콘텐츠 SEO를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유용하고 심플한 그런 기능이 될 텐데요. 가장 처음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메인을 포함해서 경쟁 도메인과의 그런 트래픽 볼륨이나 혹은 키워드 점유, 현황을 시각적인 건 물론 이제 데이터 측면으로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 키워드 개 기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좌측에 5가지 필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우리 도메인이나 우리 서비스 산업군에서는 좀 어떤 키워드를 좀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지를 이제 실천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미싱이나 스트롱 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 도메인이 경쟁사 도메인 대비해서 놓치고 있거나, 혹은 그래도 조금은 선점하고 있거나, 혹은 점유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약한 키워드들의 사이드에서 키워드들을 또 따로 발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시각적인 장점인데, 가운데에 왕관의 이모지가 있어요. 이 왕관이 뜻하는 의미는 그 하나의 키워드에서도 이제 뭐 우리 도메인, 뭐 경쟁사 도메인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그 도메인에서 이제 왕관으로 이제 한눈에 조금 순위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키워드 갭 기능이라는 거는 콘텐츠 SEO에서 이제 좀 시작 단계에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목표를 세워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이 키워드 겟 기능은 결국에는 자사와 그리고 경쟁사의 오가닉 키워드라든지 그런 트래픽 경쟁 구도를 좀 1차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내부의 콘텐츠 전략 목표에 적합한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체로 봤을 때로 먼저 이제 타겟 키워드를 접근을 할 건지 혹은 우리가 부재한 키워드 먼저 접근을 할 건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걸 독점하는 걸로 이제 전략을 가져갈 건지 마지막으로는 다른 도메인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부진하거나 약세를 보이는 키워드를 먼저 접근할 건지 그런 목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뭐 키워드 발굴이라든지 그런 최적화 우선순위를 좀 도출하는 데 유용한 그런 필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의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고 이제 4개의 도메인 경쟁 사이트 도메인을 입력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5개 도메인을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루트 도메인이라고 이제 디폴트 박스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여기 박스에서는 4가지 옵션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루트 도메인, 서브 도메인, 서브 디렉토리, 일치 UR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콘텐츠 SEO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루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도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표 도메인이라고 쉽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서브 도메인을 붙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로 예를 들어보면 리스닝 마인드는 이제 KR 혹은 JP 혹은 이제 EN으로 이 서브 도메인이 존재하는데 각 도메인마다 우리는 국가나 혹은 뭐 언어별로 이제 서브 도메인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디렉토리 위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도메인을 담은 위치를 포함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뾰족하게 그 서브 디렉토리의 유의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서브 디렉토리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 URL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단건 페이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건 페이지에 어떠한 오가닉 키워드들로 유입이 되는지를 볼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각 사이트의 URL 구조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도메인을 넣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단 루트 도메인, 그냥 대표 도메인을 먼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구분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키워드 갭에서 이제 자사 도메인과 경쟁사 도메인을 넣었을 때 보이게 되는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시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량 평균을 의미하는 내용은 이 우측의 트래픽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구글 기준 월 평균 검색량인데요. 이 검색량에는 이제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프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키워드가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기여한 그런 오가닉 트래픽 추정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사실 그 도메인의 뭐 GA라든지 서치 콘솔이 아니면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유한 도메인이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검색량에 대비해서 노출되는 데이터에 의한 추정치로 트래픽을 산출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이런 키워드의 기능 이야기 설명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계속으로 그 필터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모든 도메인의 키워드는 이 모든 알파벳을 더한 그런 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A 영역,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키워드는 B, F, C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라고 보실 수 있는 영역은 이 D, G, 이 영역인데요. 이 중첩되는 그 영역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 브랜드가 강세를 띠거나 약세를 띠는 그런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이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굉장히 좀 정체된 화면에서 이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시연을 해드리면서 키워드의 기능을 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키워드 겟 기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실험실 영역에서 키워드 갭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자사 사이트를 포함해서 경쟁사 사이트를 총 4개까지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뒤에서 사례를 정리한 도메인이 스킨 스탠다드라는 그런 뷰티 커머스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 스탠다드 도메인과 동시에 경쟁사로는 2개를 선정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RX라든지 폴라초이스라고 해서 이 그 초기 탐색이나 약간 이런 논브랜드 키워드의 그런 콘텐츠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그 유사 산업 업종으로 이제 플랫폼을 선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세 개의 도메인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도메인, 즉 이제 자사와 경쟁사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 자사와 그리고 경쟁사의 그 추정치 트래픽, 즉 이제 한 달 월 평균 한 달 기준으로 트래픽이 나오게 되고, 우측에는 이제 키워드 오버랩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 알파벳으로 알려드린 뭐 전체 도메인이나 경합하고 있는 부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그런 오버랩 부분들을 좀 1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오버랩의 그런 버블 사이즈가 클수록 오가닉 트래픽도 사실은 이제 좀 비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5가지 필터를 보시게 되면, 어, 첫 번째 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메인, 즉 이제 제가 입력한 3개의 도메인의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 그 막대 그래프 위에서 그 전체 키워드에서도 트래픽 점유율이 어떠한지의 현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뷰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셀프 염색이나 레티놀과 같은 뭐 성분, 혹은 뭐 클렌징 오일 사용법이나 뭐 여드름 종류와 같은 굉장히 이제 카테고리 키워드부터 앞에서 굉장히 초기 탐색의 소비자들이 검색할 법한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총망라돼서 이제 리스트에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키워드의 월 평균 검색량, 그리고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높은 순위의 그런 노출이 되고 있는 도메인의 현황, 그리고 최근 수집 일자 등을 이제 클릭으로 현황을 좀 파악하시는 좀 용이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제가 좀 뒤로 갔는데,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필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싱이라고 해서 우리만 가지지 못한 키워드의 필터도 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이 자사 도메인인데 도메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 보이시죠? 그래서 미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도메인에서는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응을 미처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목적에서의 좀 키워드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그런 필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노출은 되고 있지만 그 다른 도메인에 비해서 순위가 낮은 그런 키워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콘텐츠를 조금만 개선해서 순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요 윅 필터 부분만 뭐 먼저 이제 뭐 리소스를 투여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부 전략을 짜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순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부 전략이나 업데이트 이런 업무들이 또 필요하실 거고 그 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은 좀 독점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어느 우리만 갖고 있긴 하지만 검색량이 별로 없는 키워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체적인 그런 트래픽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각각 상황에 맞는 필터에 의해서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로우 데이터 관리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키워드 갭 기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좀 기능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실전편에 들어가서 그러면 실제로 이 키워드 갭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규 콘텐츠를 발행하고 그 성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콘텐츠 SEO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있는 콘텐츠를 개선해서 순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제 신규 생성해야 할 키워드는 저는 전체 키워드에서 발굴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체 도메인의 키워드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1페이지에 현재 노출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트래픽과 검색량이 발생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모공 줄이는 법으로 제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타겟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만 가지지 못한 키워드에서 신규 콘텐츠를 발행한다라고 봤을 때 히알루론산 효능을 하나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가 지금 노출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키워드들을 봤을 때 레티놀이란 요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와서 총 이제 세 개의 키워드를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각각 필터에 맞춰서 어떤 키워드를 타겟할 것인지를 정해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정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실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 번 더 접근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히알루론산 효능을 타겟 키워드로 하나 집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히알루론산 키워드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연관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메인 검색 키워드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토픽이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런 영역들이 또 트래픽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히알루론산을 크게 이제 타겟 키워드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것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물어보는 그런 키워드들이나 토픽 덩어리들을 같이 일단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검색량을 봤다면 검색 경로에서도 한 번 더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히알루론산 효능의 검색 경로를 보고 계신데
보게 되시면 이제 검색 경로 전후에 뭐 사용법을 포함해서 뭐 원액이나 부작용, 영양제, 화장품, 뭐 앰플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경로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같은 목적이나 의도 그 페르소나를 한 번 더 추출해서 그러면 결국에 조금 넓게 봤을 때 히알루론산 피부 관리와 제품 정보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항목들을 반영한 콘텐츠를 산출하는 그런 수순으로 조금 흐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제가 결국에 이제 어, 산출한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 이 검색 경로와 그리고 그 페르소나들이 실제로 찾는 그런 주요 검색어 부분을 좀 실제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장 최상의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쌓게 되면은 도메인 단위로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 화면을 본다라고 하면 그 현재 이제 히알루론산 관련해서 전후 검색어의 접점이 가장 활발한 도메인이 어디인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도메인에 방문할 소비자들이 잠재 트래픽이 혹은 이제 경쟁사 순위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주요 커머스 링도 어, 제가 이미 알고 이제 제가 키워드 갭에 넣었던 도메인이 있는 반면에 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도메인이 상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봤을 때도, 이게 결국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응당 좀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콘텐츠 소재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그룹들도, 어, 각각의 그런 트래픽의 수치에 따라서도 내부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정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도메인 단으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혹은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식으로도 콘텐츠 SEO에 있어서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조금 타깃할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앞뒤로 좀 주로 검색되어져 있는 그런 맥락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타겟 키워드는 선정을 했지만 뭔가 짜임새 있게 구조화된 글을 또 작성하시려면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럴 때 또 실험실에 상위 콘텐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하고 뒤에서 실시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위 콘텐츠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 키워드를 기반으로 현재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를 분석해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뽑아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콘텐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그 리스닝 마인드 온 챗GPT 즉 이제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결합한 AI API에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넣으면 조금 더 이제 현재 노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조금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세 가지 항목을 조금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토픽 검색량을 반영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히알루론산을 검색했을 때 좌측에 이제 검색량 덩어리별로 토픽이 있었던 게 걸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검색 경로로 봤을 때 뭐 히알루론산 효능과 같이 이어져 있었던 뭐 앰플이나 활용 및 사용법이나 분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뭐 맥락이나 이런 타겟 키워드를 아울러서 그러면은 이걸 담을 콘텐츠인데 현재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SEO나 GU, AU를 고려해서 양질 글로 워싱을 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신규 콘텐츠를 위한 그런 프롬프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콘텐츠도 굉장히 빠르게 워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지금 검색 결과 콘텐츠 분석을 기반해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해주고 그리고 이런 타겟 키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게 좀 방향을 요청해서 그렇게 조금 빠르게 워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GPT에서 그 요청한 프롬프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값을 일단 1차적으로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신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서브 상위 콘텐츠 패턴이 이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워싱 방향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해라는 식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섹션을 보강해서 워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초안, 그러니까 타겟 키워드를 잡고 초안을 작성하는데 한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상위 콘텐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이 상위 콘텐츠 기능은 내가 타겟할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현재 어떤 컨텐츠들이 구글의 1위부터 10위까지 좀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안받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구글에서 1위, 2위, 3위, 4위, 즉 이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쭉 수집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콘텐츠 아이디어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그런 노출 현황에서 조금 더 이제 경쟁도 있는 콘텐츠 초안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콘텐츠를 제안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 콘텐츠들이 조금 내 목적에 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제한된 그 세 개의 콘텐츠 중에서 그나마 우리 브랜드나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와 좀 가깝다라는 콘텐츠를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초안으로 바로 이제 GPT로 넘어가서 이제 작성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좀 멈춰진 화면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겟 그 키워드가 히알루로나 효능이었고 이걸 구글에 검색했을 때 이런 뭐 검색 결과 페이지의 분석 내용이나 혹은 내가 앞에서 찾았던 그 맥락에 해당되는 그런 인텐트들 예를 들면은 이 효능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찾고 있는 앰플이나 뭐 활용 및 사용법, 문자 크기 등과 같이 반영해서 글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밑에 붙여놓은 내용은 아까 그 실험실에서 네. 가장 이제 브랜드에 가장 좀 가까웠던 그런 초안 콘텐츠를 좀 넣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이 GPT가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 API랑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도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그 페이지를 노출했을 때, 현재의 상위 노출 콘텐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활용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좀, 최적화 콘텐츠를 워싱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들을 쭉쭉 이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초안과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좀 산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실제로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긴 했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모공 줄이는 모공 줄이는 법을 타겟 키워드로 해서 좀 신규 콘텐츠를 발행을 했어요. 앞에서 이제 상위 콘텐츠에서 초안을 뽑고, 그리고 이제 GPT에 들어가서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어, 양질의 글로 워싱한 내용을 실제로 올렸는데, 9월 10일에 올렸을 때 지금 1페이지 3위에 지금 노출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결과는 밑에 노란색 박스는 그 경쟁사 화면이었어요. 경쟁사 그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1페이지 진입조차 대응을 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오가닉 키워드를 이제 실제로 이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3위에 노출이 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 아까와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로 산출을 했던 그런 경험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사실 좀 베스트 사례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도메인에서 좀 신뢰도가 있는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타겟했던 키워드는 히알루론산 효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발행을 9월 10일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페이지 2위에 게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 2위는 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데 이 지금 1페이지에 랭크되지 않는 그런 배경이 뭘까? 이거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검색 경로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히알루론 효능과 같이 조금 자주 검색되어지는 그런 토픽을 조금 키워드를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히알루론산 사용법이라는 키워드가 어찌됐든 이제 소비자들이 효능과 같이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약간 사용법이나 활용법 초점으로 맞췄을 때 지금 현재 이제 1페이지 2위까지는 좀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로 그대로 따라하더라도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이 그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번에 1페이지에 게재되기는 사실상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지금 좀 우회한 방향으로 어, 결국에는 내가 점유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 키워드지만 이 키워드로 한 번에 1페이지에 올라갈 수 없다면 그것과 같이 좀 많이 검색되어지는 키워드를 서브로 물고 가서 이런 식으로 조금 1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좀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도메인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SEO라는 거는 이제 단발성으로만 만들 수 있는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운이 좋아서 1페이지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회하고 혹은 그런 내부의 그런 상황에 따른 그 전략에 맞춰서 조금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그 상위 랭크된 그런 성과를 위주로 좀 보여드렸다면 그 외의 성과로는 좀 채널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공유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로는 이제 유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화했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콘텐츠를 쌓고 그리고 콘텐츠를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이와 관련돼서 신규 키워드, 그러니까 노출되고 있는 신규 키워드가 얼마나 늘었느냐, 또 이제 하나의 성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모공 줄이는 법이라고 뾰족한 타겟 키워드를 잡긴 했지만 지금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뭐 피지 모공 관리라든지 모공 닫는 법, 뭐 모공 채우기 등과 같이 모공과 관련된 38개의 그런 신규 키워드에서 우리 도메인이 새롭게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히알루론산 레티놀 같은 경우에도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콘텐츠를 수정하기만 했는데도 레티놀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로 이제 노출이 지금 확산이 됐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인이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콘텐츠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고 혹은 이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디지털 상에서의 이런 소비자들과의 접점 확대 측면에서도 이렇게 신규 유의 키워드 변화를 좀 유의미하게 보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제 노출이 늘어나게 되면 트래픽도 어찌됐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클릭수 같은 부분도 같이 보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조금 키워드 갭 기능과 더불어서 키워드 갭 그리고 상위 콘텐츠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또 성과를 만들어 보는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닝 마인드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조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그런 시간들이 사실 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적지 않은 리소스를 저는 조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닝 마인드의 그런 뭐 새로운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 이제 플랜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실험실 기능을 활용해서 빠르게 이제 콘텐츠 보고에 따라서 키워드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미처 보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경쟁사도 확인하면서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고 이제 워싱하고 디벨롭 하는데 그렇게 크게 리소스를 들이지 않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과를 확인하고 이제 신규 키워드 유입이 어떻게 좀 늘어나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오늘 웨비나는 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QR코드로 커피챗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